텍사스주에서 연쇄 총격 사건으로 6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네바다주에서도 희생자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올해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총격 대량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51개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열 중인 연합감리교회 UMC를 전격 탈퇴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휘발유 가격은 11개월 만에 최저를 찍었습니다.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가 지난 3일 오후 6시 날새 소재한 바다 횟집에서 송년 파티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미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 자리에서 10월 초 축출된 공화당의 케빈 메카세 하원의장이 어제 올해 연말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의회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멕시코주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를 불법 음란물 컨텐츠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운영사 메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종업원의 얼굴에 던진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0일과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의 60일 근무를 선고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어제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이 권력이 있다면 암호화폐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전체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 등에서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맥도날드의 스핀오프 매장 코스메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출생 초기에 잰 혈압도 나중에 심혈관 건강을 예고하는 지표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의 가장 빠른 일몰이 오늘 목요일 시작됩니다. 시카고의 낮이 가장 짧은 날은 12월 21일로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연쇄 총격 사건으로 6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네바다주에서도 희생자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올해 2006년 이후에 가장 많은 총격 대량 살인이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 총격은 5일 오전 10시 43분쯤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이 학교의 경찰관이 총에 맞았는데요. 곧바로 19km 떨어진 주택에서도 남녀 2명이 숨지고 오후와 저녁에도 2건이 더 발생해 사망자는 모두 6명. 경찰은 마지막 총격 장소인 주택 인근에서 총격전 끝에 달아나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던 34세 남성이 자신의 부모 등을 살해했다고 밝히고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덧쳤는데요. 6일 오전에는 학생과 교직원 3만 명이 있는 네바다 대학교 안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라며 총격범도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숨졌는데요. AP통신은 용의자가 이 대학에 취업하려다가 실패한 대학 교수라고 보도합니다. 지역보안관 케빈 맥마일은 학생들이 건물 밖에 모여 식사나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범인을 사살하지 않았다면 많은 학생이 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와 사망자 등 피해자의 신원, 총기,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AP통신은 사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가 최근 UNLV에 지원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 이스트캐롤라이나 대학에 근무한 적이 있는 교수라고 전했습니다. CNN도 용의자가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 연고가 있는 67세 교수라고 보도했는데요. 맥마일은 총에 맞은 4명 이외 또 다른 4명이 공황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졌고 캠퍼스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학 측은 8일 내일까지 모든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51개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열 중인 연합감리교회 UMC를 전격 탈퇴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UMC 일리노이 그레이트 리버스 연회는 지난 2일 가상특별회의에서 찬성 313표, 반대 47표로 이 51개 회원 교회의 탈퇴를 승인했는데요. 지난 10월 일리노이 그레이트 리버스 연회는 51개 교회가 탈퇴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들 교회의 결의안이 12월에 표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회는 성명에서 이 교회들은 10월 2일까지 교회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탈퇴를 승인하는 마감일을 지켰다면서 미지급 연금 부채 평가액, 2023년 및 2024년 분담금, 교회가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도록 하는 교단 신탁 조항 해제에 따른 10% 가상금 지불을 위해 총회 의장에게 에스크로의 자금을 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UM뉴스의 5일 집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지금껏 약 7,500개의 교회, 2023년에만 약 5,500개의 교회가 교단을 떠났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휘발유 가격은 11개월 만에 최저를 찍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는 어제 미국 자동차 협회 자료를 인용해 이날 미국의 휘발유 평균 소매가가 1월 3일 이후에 최저인 갤런당 3달러 22센트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9월 중순 고점 대비로는 15%가량 하락한 겁니다.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달러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실화할 경우 이는 2021년 이후에 처음이며 연말 쇼핑, 여행 시즌을 앞두고 미국의 소비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의 하락은 최근의 국제유가 급락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가 지난 3일 오후 6시 날새 소재한 바다 횟집에서 송년 파티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철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윤재용 차기 회장의 인사말, 2024년 사업계획 보고 등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지난 임기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한 윤 차기 회장은 앞서 지난달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2024-2025년도 회장으로 선출돼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윤 회장은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임원진을 비롯해 모든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협회에서 모든 분들이 잘 이끌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동안에 잘 해왔던 거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들끼리 좀 화목을 다시 더 많이 다져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같이 이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 차기 회장은 협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와 한울 효사랑 큰잔치 후원 등 연례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 연례 행사로는요, 골프대회 한 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효사랑 방금 하시면 그거 한 번 있고, 바이 애니얼로 2년에 한 번씩 이침식이 한 번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총회라고 부르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사회를 쿼러제로 했는데 1년에 4번씩 이제 그거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경기도 병 안 좋고 해서 큰 이슈도 없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세탁협회는 매년 9월쯤 장학기금 및 협회 기금 마련을 위한 오픈 골프 대회를 개최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윤 차기 회장은 2024년에 진행될 골프 대회는 정해진 시기보다 조금 앞당겨 6월 개최를 예상했습니다. 윤 차기 회장에 따르면 이 행사는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성장하는 우수 한인 2세들을 선발해 봉사정신을 통한 사회적 교류의 가치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협회의 산하 장학위원회가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세이를 받아 이를 심사해 선정합니다. 내년 4월 차기 총회에서 5명의 학생에게 각각 $1,000씩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탁협 연례 행사 중에 하나인 효사랑 큰잔치는 한울 종합복지관이 주최하는 것으로 매년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 10월 글랜뷰 소재 윌로우 크레이크 커뮤니티 교회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죠. 아울러 웻 클리닝 및 대체 솔벤트 세미나를 개최해 세탁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예, 지금 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 사회가 케미컬로 옷을 빠는 데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85%의 그 세탁인들이 그런 케미컬을 인체 유해하지 않은 그런 케미컬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상황이라서 그거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기계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차차 이렇게 좀 친환경적인 쪽으로 돌려서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런 세탁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해서 세미나를 하고 세탁인들을 교육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세탁업계가 그 환경법이나 뭐 솔벤트 규제 같은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2030년이면은 선셋데이로 해서 퍽을 못 쓰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제 그걸 대비해서 뭐 새로운 기술을 회원들한테 학습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체 솔벤트라든지 아니면 웹클리닝에 대한 세미나 같은 거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임 회장은 수석 부회장 경력 8년의 풍부한 경험으로 협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윤차기 회장을 격려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게 좀 아쉽고요. 제 그 임기 중에 웹클리닝 세미나나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볼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한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회장직은 끝났지만 항상 협회하고 같이 또 움직여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그동안 세탁협회에서 한 20년 넘게 계속 봉사하셨고 또 수석부회장으로 한 8년을 봉사하셨기 때문에 경험도 많으시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 자리에서 10월 초에 축출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원이 어제 올해 연말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의회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오피니언 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올해 연말 의회를 떠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미국을 위해 봉사할 길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는데요. 2006년에 최초로 의회에 진입했던 메카시 의원, 나는 앞으로도 미국에서 최고의 인물과 가장 영리한 사람들을 선출직에 내보내는 일을 계속하면서 나의 경험을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카시 의원의 결정으로 하원의 공화당 의원 수는 지난주 주지 산토스 의원이 허위 경력 문제로 의원직에서 축출된 이후 더욱 줄어들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메카시 의원은 올해 1월 15차례에 걸친 사상 초유의 극적인 원내 투표에 의해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지만 10월 3일 의장직에서 축출당했죠. 정부의 셧다운이 닥쳤는데도 민주당과 이를 피하기 위한 협상을 하지 않고 이를 단절했기 때문에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야당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그의 해임안을 가결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 등에서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맥도날드의 스피노오프 매장 코스맥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맥도날드는 어제 코스맥이 새로운 개념의 레스토랑이며 제한적 테스트 일환으로 이번 주 시카고교회 볼링브룩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링브룩 지점은 8일 금요일 개장합니다. 이는 코스맥 10개의 시범 매장 중 첫 번째 매장이며 나머지 지점은 2024년 말까지 텍사스에 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레스토랑은 몇 가지 음식 품목과 함께 독특한 음료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맥도날드 측은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햄버거 체인은 이를 새로운 소형 포맷의 음료 중심 컨셉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메뉴에는 사워 체리 에너지 슬러시, 트로피컬 스파이스 에이드, 스모어 콜드 블루를 포함한 스페셜티 레모네이드와 차, 블렌딩 음료, 차가운 커피 등의 옵션이 포함됩니다. 블루베리 레몬 쿠키 선데이와 캐러멜 퍼지 브라우니 등 달달한 음식도 판매합니다. 에그 맥머핀이나 맥플러리 같은 맥도날드의 클래식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어제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이 권력이 있다면 암호화폐를 폐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전체를 싸잡아 비난했는데요. 그의 이런 발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겁니다. 워런 의원이 엘리트 테러리스트, 마약 밀매업자, 불량 국가가 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다이먼 CEO는 나는 항상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다. 내가 정부라면 암호화폐를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은행가로 꼽히는 다이먼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 돈을 세탁하고 세금을 회피한다며 암호화폐는 규제가 거의 없고 추적이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한때 암호화폐를 사기라 부르며 과거의 금융 광풍에 비유하는 등 오랫동안 암호화폐 업계를 비판해왔죠. 한편 이날 워런 의원은 은행 정책에 있어 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은행 CEO들과 손을 잡는 일은 흔하지 않다면서도 암호화폐는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종업원의 얼굴에 던진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0일과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의 60일 근무를 선고했다고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로스마리 헤이는 지난 9월 5일 치폴레 매장에서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을 매장 매니저에게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헤이는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17세 직원에게 고함을 치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매니저인 러셀이 대신 응대했고 헤인의 요구대로 음식을 재차 제공했는데요. 그러나 헤이는 음식이 담겨있는 접시를 러셀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 장면을 촬영했고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확산해 화제가 됐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러셀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충격으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헤이는 벌금을 내고 180일간의 징역형과 90일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예정이었으나 담당 판사 티모스 갤리거는 헤인에게 특별한 제안을 해 형량을 20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이 제안에 헤인은 동의했고 길모어 판사는 헤인에게 징역 30일에 패스트푸드점에서의 근무 60일을 선고했습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공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섭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맥도날드 매장을 2027년 말까지 5만 개로 늘릴 방침이라면서 설립 이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시카고 트리뷴은 맥도날드 매장 수는 금년 초 기준 4만 275개라며 앞으로 4년간 세계 곳곳에 10,000개에 달하는 매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와사비가 기억력계에서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기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로 초밥과 함께 나오는 매운 녹색 조미료 와사비가 중년층 인지 기능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겁니다. 와사비의 주요 생리활성 화합물인 6-MSITC가 인지 기능을 높이는데 여기에는 항산화와 항염증 효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들은 비타민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측면에서 상당한 효능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학습과 기억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뇌 하부 영역인 해마에 산화제와 염증을 감소시켜 뇌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경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설명입니다. 시카고의 가장 빠른 일몰이 오늘 목요일 시작됩니다. 시카고의 낮이 가장 짧은 날은 12월 21일로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일출과 일몰 시간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선라이즈 선셋에 따르면 오늘 목요일은 오후 4시 19분 해가 져 시카고에서 올해 가장 빠른 일몰을 기록합니다. 일몰 시간은 12월 15일까지 지속되다가 이달 내 서서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21일까지는 낮이 더 짧아집니다. 이날 햇빛은 9시간 11분 동안 지속돼 이 도시에서 올해 가장 낮이 짧은 날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 들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토요일 50% 찬스의 비 소식 전해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2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7도, 밤 최저 기온 46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9도, 습도는 77%, 바람은 남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